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중개상법. 자, 그러시죠? 자, 뭐 오늘 하면 또 한 바퀴가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3월부터 또 첫 진도 나갈 건데 오늘 마무리 짓고요.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214페이지부터 할 거예요. 514페이지. 514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끝까지. 여기도 한 4문제 정도 나와요. 끝까지 4문제 정도 나와요. 4-5문제. 많으면 5문제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파트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어떤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앞쪽만 열심히 하고 뒤에 안 해볼 경우 있죠. 어떤 사람도 1년 내 가도 뒤쪽 한 번도 안 듣고 시험 보러 간 사람 있어요. 앞에 열심히 나오다가 마지막에 맨날 결석해야 되고, 그죠? 그러지 말고 시험은 골고루 점 보면서 골고루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자, 514페이지 폈어요? 자,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신청 의무 나와 있죠? 그러면 개공이 등기까지 관여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등기까지 관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 써 있으니까. 서비스로.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매매를 중개했으면 언제까지 이전 등기하라고 가르쳐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해서 뭐 언제 이전 등기하라고 가르쳐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있어요.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자, 쌍무계약이 있습니다. 서로 대가적 채무 의무를 부담한다. 이거 쌍무계약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매죠. 그럼 이것은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이전 등기 하라고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해야 되겠어요? 예, 이건 잔금 지급일입니다. 근데 왜 이게 자주 틀리기 쉽냐면 우리가 앞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부터 60일 내 하라 그랬어요? 계약 체결 일을 기준으로 그렇게 공부했죠. 또 우리가 또 어디서 배웠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하러 올 때, 그죠?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맺지? 60일. 다 계약일로부터 지금 배웠죠? 근데 이것만큼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맺죠? 60일.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에요. 그 다음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이걸 쌍무계약이라 해요? 편무계약이라 해요? 편무계약.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증여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건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예. 그래서 이제 시점을 좀 잘 알아두세요. 60일은 뭐 크게 틀릴 건 없고 시점. 그래서 거기 514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 나와 있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몇 줄 긋습니다. 첫째 줄로다. 다음에 정해진 날로부터 며칠? 60일. 거기 몇 줄 긋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쌍무계약. 이것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것 동그라미. 그럼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을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잔금 지급일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자, 양가로 2번 계약 당사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편무계약. 이것은 효력이 발생한 날. 그럼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래서 이제 시점을 좀 잘 알아두세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나와 있어요.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보존 등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신축을 하면 보존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고 나서 매매를 하면 또 이전 등기 가야 되죠. 근데 미등기인 채로 보존 등기도 하지 않은 채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때 보존 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 문제거든요. 그죠? 이것은 또 두 가지예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등기를 안 하고 계약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잡냐?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때부터 며칠? 60일 이내 보존 등기를 신청하라 이랬고, 그 다음에 보존 등기할 여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먼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먼저 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보존 등기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다 매체 60. 근데 시점은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몇 쪽 오세요? 두 번째 줄. 다음에 정해진 날부터 매체 60. 그리고 이제 양가로 1번.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한 경우는 언제부터 60일 하세요? 계약 체결한 날. 이거 계약 일을 기준으로. 그죠? 그럼 두 번째, 먼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며칠? 60일. 개념은 잡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되게 쉽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시점을 좀 잘 짚어두세요. 이게 뭐 단독 문제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고 하나의 지문으로 또 4번 지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해야 되냐 뭐 이런 지문으로 뜰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뭐 제재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이해됐어요? 예. 끝. 그래서 이전 등기, 보존 등기 다 며칠? 60일. 근데 시점은 다 달라요. 시점을 잘 외워주시면 돼. 됐죠? 좋았어요. 지워도 되겠죠? 예, 좋아요. 그 다음에 4절 제목이 뭐가 나와 있어요? 거민 나옵니다. 거민이 뭡니까? 그죠? 거민이 뭐예요, 거민? 도장 받는 거? 어디다가? 계약서에다가, 계약서 원본에다가, 그죠? 누구한테 가서 도장 받아야 돼? 시장, 군수, 구청장.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거민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거민 도장 받는 거예요. 거민 계약서인데. 그럼 이제 거민 계약서는 언제 필요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제출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거민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고 거민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걸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왼쪽이 거민 대상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이 거민 대상이 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거민 대상이 되는 것은 일단 여러분 T페이 펴놓고 여기 516페이 펴놓고 철판 보세요. 일단 원리를 알아야 돼. 이게 자주 좀 보니까 계약이면서 뭐이면서 일단 계약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뭐야 돼요? 이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대상한다? 토지 건축물을 대상. 이 셋 다 충족해야지 맞습니다. 이것이 거민 대상이 돼요.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면서 토지 건축물을 대상을 한다. 그럼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그럼 매매는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 맞죠? 그래서 이제 거민 받은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계약서도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맞죠? 증여계약서도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맞아요? 확실해요? 예. 그러면 증여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제가 왜 동그라미 쳐요? 매매했다는 동그라미 치고 증여했다가 비교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 앞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증여로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벌써 흔들리고 있죠 지금. 2주 지났어. 2주. 딱 2주 지났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증여로 취득할 허가증. 다시. 없어도 돼요? 갑자기 없어도 된다고 나오네. 왜 없어도 돼요? 예? 몰라요? 나 깜짝 놀랐어. 모른다고. 그렇지. 토지거래 허가증은 유상계약만이 허가를 받습니다. 됐어요? 무상계약이니까 허가증이 없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벌써 아무렇게하죠? 그러면 농지를 증여로 취득할 때는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 때는 며칠 이내에 신고하라고 배웠어요? 자, 60일이에요, 6개월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증여는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증여는 계약이 아니야? 계약이잖아요. 그럼 며칠? 60일이지. 또 뭔 6개월이에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 죽입니다. 자, 그래서 60일 거기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도 나오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나오고 외국인 토지취득이 나오고 그러죠. 그러면 거민계약서는 이 증여계약서는 거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유상무상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토지 건물이면 이제 토지 건물 증여계약서는 금은 받는다 소리야. 그 다음에 예적으로 판결서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들 있잖아요. 화해조서, 조정서. 이건 금인 받습니다. 이건 별도로 공부하시고. 그럼 금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봐요. 계약 아닌 걸 찾아봐요. 계약 아닌 거. 판결 빼고 상소, 또 경매, 공용, 수용 있죠? 이건 금인 안 받아요. 그 이유는 계약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약은 맞는데 소유권 이전이 아닌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서, 소유권 이전은 아니죠. 임대차 계약서 맞죠? 이건 왜?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하더라도 전세권 이전이지 소유권 이전 아니잖아요. 설정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매매 계약은 맞는데 토지 건물이 아닌 매매 계약은 금인 받아 안 받아? 그럼 임목 매매 계약서, 광업재단 매매 계약서, 공장재단 매매 계약서. 이건 왜 안 받아? 토지 건물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좀 이따 배울 때 여러분들이 금인은 부동산 소재지권을 시장구수 구청장이 금인을 받거든요. 부동산 소재지권을 시장구수 구청장이 금인 받아요. 그러면 계약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시장구수 구청장이 금인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습니다. 계약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금인 안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의제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토지거래 뭘 받으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의제가 돼. 그러니까 받은 거 똑같으니까 안 받아도 되고. 그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뭐 하면? 신고하면 필증이 나오죠. 필증을 교부받아도 금인을 받은 것을 본다 안 본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의제가 되니까 금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해됐어요? 예.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 공부할 때는 쉬운데 시간 지나면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그러니까 원리를 항상 기억하세요.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면서 토지 건물. 이 원리를 기억해 놓으면 아닌 건 반대 해석하면 쫙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죠? 예. 그러면 기억도 오래 가고 나중에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밑줄 볼게요. 자, 금인 받아하는 경우 양가로 1번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계약 원인 동그라미 토지 건축물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자, 이게 원리예요. 몇 가지? 세 가지가 다 충족해야지 금인 대상이 되는 거고, 따라서 토지 건축물에 대한 매매, 교환, 증여 동그라미. 증여가 가장 자주 틀리니까 동그라미. 그래갖고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하고 공유물 분할 계약서도 계약하고 이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도 금인 대상이 됩니다. 자,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공유물 분할 계약서. 거기까지 밑줄 보세요. 금인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간에 보면 판결서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 나와 있죠. 이건 별도로 금인 받는다고 했고, 자, 양가로 2번 금인 대상이 아닌 것 첫째 줄 중간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건 왜 금인 안 받아요? 토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중간 상속, 수용, 경매, 공매는 왜 안 받아? 계약이 아니니까 안 받고. 그 다음에 경매 밑에 전세권, 저당권, 임대차는 왜?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안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후단, 다섯 번째 절. 당사자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안 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간에 보면 토지거래 뭘 받았어요? 허가증. 그 밑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이건 의제가 되니까 금인 안 받습니다. 뭐가 되니까? 의제. 그러니까 정리했고. 그 다음에 청색 2번 금인 절차에서 금인 신청권자가 나옵니다. 자, 금인 신청은 누가 하겠어요? 금인 누가 신청?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는 자야. 그럼 위임을 받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있고 법무사가 될 수 있고 개공이 될 수 있어요. 자, 첫째 줄로 단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1인 동그라미.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그러면 위임을 받은 자는 변호사, 법무사, 개공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의뢰인이 개공한테 금인 받아달라고 사정을 해. 그러면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도 돼요? 안 받아줘도 됩니다.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야. 위임 받아서 신청할 수 있다 뿐이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금인관할청. 금인권자는 그럼 누가 돼?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권을 시장군수구청장 그 위임을 받은 자. 중요한 건 부동산 소재지. 그럼 여기서 위임을 받은 자는 누가 되겠어요? 위임을 받은 자는 누가 되냐고. 자, 공법상 위임은 주로 상급기관에서 어디에다가 하급기관위원회. 그래서 읍면동장이 되는 거예요. 읍면동장. 무슨 동장? 읍면동장. 거기까지 밑줘보세요. 읍면동장. 그러니까 동장도 거민 권한 위임 받으면 거기서 거민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거민 받아낼 수 있다고. 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3번. 자, 거민 받으러 갈 때는 뭘 가지고 가야 되냐? 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원본, 정본하고 사본 몇 통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도통 거기만 밑줘보세요. 그럼 뭘 원본이라고 그래요? 계약서는 원본이란 말을 쓰고 있고 판결서는 정본이란 말을 써요. 그리고 그 사본 몇 통 제출하라? 2통 제출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계약서는 원본, 판결서는 정본. 그리고 이제 그 사본 2통을 제출해서 거민 신청을 하러 가면 돼. 됐어요? 예. 일단 거기만 적으세요. 원본하고 사본 2통. 그쵸?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내려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원본하고 사본 2통, 정본하고 사본 2통 제출했죠? 그럼 거민 신청했어. 그러면 거민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민할 때 그 계약서 실질적 내용까지 확인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형식적 요건을 구비만 확인해. 이 말은 뭐 필요적 기재사항만 있고 서류상에 하자 없으면 거민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자, 첫째 줄로 다 형식적 요건 구비. 거기만 적으세요. 찾았어요? 양가로 4번 첫째 줄로. 무슨 요건 구비? 형식적. 이거 시험 자주 나와요. 실질적 내용을 확인한다면 틀려. 형식적 요건의 구비만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거민을 해줘야 안 해줘? 해줘. 그 다음에 청색 2번. 전매시 거민 신청 의무 나와 있어요? 양갈 1번 4줄 읽어보세요. 아, 좋았어요. 자, 읽으니까 대기 시간 오래 걸리죠? 이거 이제 미등기 전매 생각하면 돼요. 부동산을 사갖고 등기도 안 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있어 없어? 그러면 먼저 체결된 세 번째 줄로 내보다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 거민 받으라. 이 지문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전매할 때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부터 거민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들어갑니다. 자, 벌칙도 안 해야 돼. 벌칙도 안 해야 돼. 1년 이하의 징역 몇 천만 원? 그러면 벌칙 몇 가지만 복습할게요. 그렇죠? 아니, 중개사법 빼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그죠?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하라 그랬죠?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징역 벌금이 얼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고 계약을 했다. 예? 1년에 2천? 1년에 1,000만 원 막 찍는 거네. 자, 또 아니고 지금까지 나온 거 아니야. 어? 벌칙 그러면 전혀 정신이 없죠. 전혀 기억이 없죠. 이런 현상을 뭐라래? 아니, 신기하다래. 자, 찾아드릴게요. 그냥 내가 이야기해도 되는데 찾아드릴게요. 그래야지 기억이 한번 더 새록새록하지. 거기 386페이지 맨 밑에 38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밑줄 그어졌을 거예요. 그어졌어 안 그랬어? 2년하고 얼마?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봐. 전혀 기억이 없죠? 2년하고 100분의 30이에요. 벌금. 그러면 다시 또 물어볼게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 대상 지역은 허가 받으라 그랬죠? 군문시행냐 기억나? 군사시설, 문화재 이런데. 근데 그때 허가를 안 받으면 어떤 죄제? 2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거는 2년하고 얼마? 2천.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전매할 때 검인 신청 의무를 위반하면 1년하고 뭐다? 3천. 1년하고 뭐다? 3천. 1년하고 뭐다? 3천.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나중에는 머릿속에서 이게 달달달 나와야 돼. 그렇죠? 이거 한번 들었고 고개 끄덕끄덕 해놓고는 점수 안 나온다 그러지 말고, 아이고 강의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데 점수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기억이 돼야지 점수가 나오지. 그렇죠? 이해만 해갖고 되겠어요? 점수를 빼려면 머릿속에 남아있어야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부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달달달 해주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일단 그 정도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그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테스트 해본 거고. 그렇죠? 자, 뒷페이지 518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들어갑니다. 이걸 줄여서 뭐요? 부동산 실명법. 야, 그러면 이건 지금 어느 과목에서 배워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는 어느 과목에서 배워요? 민법에서 배우잖아요. 지금도 나갔어요? 나간지 안 나간지도 몰라 지금. 아직 안 나간다 보네. 예, 안 나갔죠. 민법 맨 뒤에가 있어. 민법 안 나갔죠. 그 민사특별법 중에서도 맨 끝에 이게 거기가 있더라고. 민법에는 아직 지금도 안 나가구나. 좋아. 그럼 뭐 안 나갔으니까 또 여기 우리 과목에도 시험에 나오고 민법에서도 시험에 나와. 민사특별법이야 이게. 이해됐어요? 예. 민사특별법인데 우리 과목에도 나오고 민법도 시험에 나와. 근데 범위가 조금 달라. 민법에서는 내용만 하지 벌칙 같은 건 안 해요. 벌칙이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과목에는 벌칙도 시험 나와 안 나와? 그러면 결국 이 과목 저 과목 끝까지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벌칙까지 결국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실명법 그러면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거기 명의신탁 약정의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찾았어요? 그 네 줄을 읽는데 무슨 내용인가 생각하고 읽으세요. 자, 읽어보세요. 다 읽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할게요. 보세요. 이 갑이 원래 소유자잖아요. 대인의적으로는 자기가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를 하고 명의만 타인 앞으로 이게 등기를 옮겨놓기로 합의하는 걸 말해요. 이걸 명의신탁 뭐라 그래? 약정. 명의신탁 뭐다? 약정. 원래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 맡아달라 합의하는 걸 말하는 거. 그럼 명의를 맡기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명의 신탁자란 말을 써요. 그럼 명의 신탁자를 줄여서 뭐라 그래? 명신. 이건 명의 수탁자죠? 줄여서 뭐라 그래? 명수. 자, 그죠? 그래서 명신, 명수로 말하면 뭐야 돼? 명의를 맡긴 사람을 명의 신탁자. 맡은 사람을 명의 수탁자. 자, 이게 합의하는 거 약정이야. 그죠? 그럼 이 법은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등기 남에게 하라 하지 말라. 원래 소유자 앞으로 실명 등기하라 이 말이에요. 부동산 실명제입니다. 그래서 그 청색 3번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있어요? 있습니까? 두 줄 맺어보세요. 누구든지 부동산의 물권 동그라미. 누구든지 부동산의 물권 동그라미 있어요? 그러면 여기 물권하고 채권에서 물권이 뭐예요? 소유권, 전세권. 거기 적어 안 적혀주신 분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그 밖에 물권들을 말합니다.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그 밖에 물권. 그러면 이제 물권이라 그랬어요. 물권을 타인 명의로 하면 이 법에 저촉된다 이 뜻이야. 그러면 임차권하고 환매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그럼 임차권하고 환매권은 X라고 적었어요. 임차권, 환매권을 타인 명의로 하면 이 법에 저촉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오로지 뭔만? 물권이에요, 물권. 이제 여러분들 물권 채권은 이제 어느 정도 아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뒤에 보면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 동그라 등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등기는 칠판 보세요. 이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거죠? 그럼 걸리겠죠? 그러면 건물을 신축을 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타인 명의로 하면 이 법에 저촉되느냐 이 말이에요.
됩니다. 그래서 그 등기 밑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가등기 포함이라고 적으세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가등기. 이것도 타입명을 하면 안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가등기.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줄이 이 법의 취지가 딱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물건을 타입명의로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법의 근본 취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외되는 거, 뒷페이지 특례, 이건 놔놓고, 이건 부수적인 거니까 서서히 하기로 하고. 자, 그 4번에 보면 명의신탁 약정 유형과 효력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몇 자간 등기 명의신탁? 2자간 등기 명의신탁. 자, 칠판 보세요. 이것이 2자간이에요. 방금 이거 2자간 등기 명의신탁인데 명의 맡아달라 알았다 합의하는 거. 됐어요? 예. 그럼 이제 효력 들어갈게요. 이 약정은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실명법에서 약정은 무효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등기는 무효로 보고 있어요. 약정 무효 뭐다? 등기 무효. 그럼 소유권이 어디로 복귀해요? 원소지. 가볍게 복귀하겠죠? 복귀합니다. 이해되세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근데 이제 지금 실소유자는 갑이지만 겉으로는 누가 소유자예요? 등기 부상은 을.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제3자에게 내 물건이다라고 팔아먹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한번 팔아먹어 봤어요. 어떻게 된가 보려고. 그죠? 그러면 제3자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취득하죠. 선인 경우만 취득합니까? 선악 불문이요. 예? 선악 불문? 알고 샀더라도 소유권 취득? 아, 모르고 사도 취득? 오, 좋아. 여기는? 아, 선인 경우만. 자, 네, 그렇죠. 아니, 틀린 거 맞아. 네, 틀렸다는 게 맞는데, 그렇죠. 아주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민법이요, 민사특별법이요? 민사특별법이요. 그래서 이제 알고 샀더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면 법에서 뭐냐? 약정무효, 등기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실명법에서 규정된 거고, 그러면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소유권을 되찾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제3자가 완전히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신탁자를 보호해줘요? 제3자를 보호해줘요? 그럼 명의신탁하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탁자는 벌칙도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3자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하나 더. 그 민사상은 이렇다 치더라고. 형사상 을이 지금 남은 물건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죄가 되겠어, 안 되겠어? 무슨 죄? 횡령죄. 자,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판례가 안 바뀌었으니까 횡령죄로 공부해봐요. 판례가 아닌 걸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2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양가로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자,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약정하고 등기 둘 다 무효라 그랬죠? 따라 소유권은 누구에게 기속한다? 명의신탁자. 왜? 등기가 무효니까. 됐어요? 예. 자,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또 오른쪽 동그라미 3번.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 두 줄 밑줄 그으세요. 자,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뭘 했다 그랬어요? 처분했죠. 그럼 수탁자는 무슨 죄? 횡령죄. 그리고 자기가 팔아서 돈 받는 것은 친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요? 돌려줘요. 반환하라. 나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밑줄 그었어요? 여기까지는 밑줄 그었죠? 그러면 3자에게 대항한다. 이건 밑줄 그었어, 안 그었어? 왜? 앞에가 있어서. 그렇지. 앞에 있는 거에 다 하네. 진짜. 앞에지. 519페이지. 519페이지 있어요. 자, 519페이지 아까 명의신탁 약정 의 밑에 양가로 2번 뭐라고 했어요? 명의신탁 약정은 뭐였어요? 효력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두 줄 밑줄 그으세요. 명의신탁 약정했다는 등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것은 명의신탁 셋 다 공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뭘 불문하고?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게 부연 설명이야. 이해됐어요? 예,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내용이야. 그렇죠? 소유권을 되찾아갈 수가 없다. 개념 잡았어요? 예, 그래서 2자간 등기 명의상 끝.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 몇 자간? 3자간 등기 명의 신탁 들어갑니다. 3자간 등기 명의 신탁 들어가요. 자, 칠판 보세요. 자, 갑이 무슨 소유자를 했어요? 원소유자. 자, 원소유자라래. 자, 원소유자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원소유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원소유자. 아주 좋았어요. 원래 소유자. 근데 이 사람이 팔아먹었어요. 누구에게 팔아먹었을까요? 누구에게 팔아먹었어요?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럼 샀죠? 그럼 둘이 매매가 있었어? 없어서? 그럼 이렇게 이전 등기 넘어와야 되죠? 근데 을이 사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하기 싫대.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동생 병에게 명의 좀 맡아달라. 그래서 동생이 알았다. 그래서 이제 수탁을 하고 둘이 합의를 한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을 했죠? 그래서 등기가 바로 갑에게서 누구에게 넘어가? 병에게. 이렇게 넘어온 것을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라는 말을 써요. 몇 자간? 3자간. 원래는 소유권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됐어요? 예. 그러면 이게 3자간이야. 그러면 을을 건너뛰었어? 안 건너뛰었어? 그래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해요, 안 해요? 3자간을 중간 생략, 거기 제목에 그렇게 나와있죠?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그래서 중간 생략형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럼 이제 효력 들어갈게요. 질문 보세요. 이 약정은 무효가, 유효가? 무효입니다. 약정은 실명법에서 무조건 무효. 등기는? 등기도 무효? 유효? 등기 무효? 좋아. 무효. 똑같아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렇죠? 그럼 등기 무효니까 자, 말소 등기하면 소유권이 어디로 가? 원소유자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을이 누구를 대의해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 등기 청구를 하여. 그러면 말소되면 소유권 복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매매 자체는 무효겠어요? 유효겠어요? 매매는 유효야. 그러면 이제 등기가 말소되면 이러고 복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이 지금 자기가 샀어, 안 샀어?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해서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이런 절차를 거쳐요. 그죠? 근데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겠죠? 그럼 벌칙이 들어가. 징역하고 벌금 들어가요. 자, 여기서 징역 벌금은 몇 년하고 몇 년 정도, 얼마 될 것 같아요? 징역은 몇 년이고 벌금은 어느 정도? 여기는 5년하고 2억. 5년에 2억 이하 벌금이 있다. 벌칙은 이따 다시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벌금 걸으면 2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그러잖아요. 근데 실명법 위반하면 벌금이 2억, 1억, 억 단위로 놀아. 벌금 자체가.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징역도 5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러니까 명의신탁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걸리서 그러지, 걸리면 크게 걸려. 자, 여기까지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봐보세요. 그럼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이 물건이 내 것이다라고 팔아먹기 좋아, 안 좋아? 그래서 여기는 3자가 병이 아니라 제3 정이 되겠죠? 그럼 이 사람 똑같아요. 소유권 취득. 선악 불문입니다. 이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셋 다 공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유권 되찾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3자는 완전하게 소유권 취득. 이게 3자가 등기명의 신탁 내용이에요. 별거 없죠? 별거 있어, 없어? 없죠. 하루 종일 웃어. 자, 양가로 2번 효력 자체점 찍으세요. 양가로 2번 효력 자체점 나와 있어요? 자, 명의신탁 약정하고 등기는 뭐다? 무효. 그래서 소유권은 원소유자. 원소유자가 매도인잖아요. 기속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세 줄 밑줄보세요. 부동산 취득 원인 계약이 뭐예요? 매매 계약이잖아요.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보존을 해서 매도인을 뭐해서? 대의. 매도인을 대의해서 말소를 하고. 그러니까 직접 을이 갑을 대의해서 말소 등기 청구해서 말소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원소유자가 매도인이잖아요.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매 자체는 유효니까. 이해됐어요? 예.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서 되찾아올 수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횡령죄로 볼까? 수탁자가 처분해버렸으면 횡령죄로 봐, 안 봐?
안 봅니다. 왜 안 봐요? 저기는 봤는데. 왜 여기는 행역제를 안 봐요? 판례가 바뀌었어. 원래 둘 다 이거 판례에서 행령죄로 봤거든요. 원래 둘 다 똑같이 행령죄인데 이것만 판례가 바뀌어서 나왔고 저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저거에 바뀌어야 돼 이제 아닌 걸로.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판례가 뭐냐면 횡령죄가 되려면 원래 나무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자체가 무효요 유효요?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무 물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로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횡령죄 객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저것도 마찬가지잖아. 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저것도 어차피 이제 횡령죄 아닌 걸로 판례가 나와야 돼. 지금 판례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거고 이건 판례가 3년 전에 얼마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맨날 횡령죄를 공부하다가 이 3년 전에 이렇게 아닌 걸로 바뀌었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것도 앞으로 아닌 걸로 바뀔 거예요. 아직 안 바뀌어서 그냥 횡령죄를 하는 거고 법이 아니라 이건 판례니까 이것은 판례가 바뀌었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 밑에서 세 번 정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거기만 맺어보세요. 결론만 횡령죄가 아니에요. 끝. 자, 3자가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요? 들어온 것 같아요? 예, 뭐 할만해요? 좋았어요. 그냥 들어봐. 듣다 보면 돼. 아주 좋았어요. 몇 번째 오늘이? 아니, 우리 과목. 그러니까 우리 과목 처음인 것 같아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아주 좋았어요. 그냥 들어봐. 맨 뒤부터 들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근데 여기 계신 분은 다 처음이요. 이 파트는 다 처음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명의신탁이 있습니다. 무슨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들어가 볼게요. 이 계약명의신탁은 뭐냐? 이게 시험에 이제 가장 자주 나와, 사실은. 실명법에서. 민법이든 우리 과목이든. 됐어요? 그럼 칠판 봐보세요. 자, 갑이 건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원소유자입니다. 무슨 소유자? 근데 이 사람이 팔아먹었어요. 누구에게 팔아먹었을 것 같아요?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자, 봐보세요. 매매를 했고 매수를 했어. 그리고 등기가 이렇게 넘어와요. 그러면 정상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정상 거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갑이 을에게 안 팔고 병에게 팔아먹었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질문 들어보세요. 왜 을에게 안 팔고 병에게 팔아먹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숨어 있어? 그게 아니고 매도자 마음이다. 파는 사람 마음이라고 여러분이 하겠잖아요. 을에게 팔든 병에게 팔든 파는 사람 마음이죠. 좋았어요. 그러면 정상 거래인데 왜 명의신탁으로 봐? 을이 숨어 이때 숨어 있단 말이 나와야지. 을이 숨어 있어. 어디가 숨어 있어요? 장독 뒤에. 그렇죠. 그래서 뭘 대줬어요? 돈을 대줘. 돈을 대줬어요. 그러면 와. 자, 을이 돈을 대주면서 병 명의로 사놓으란 거야. 이 자금 제공했단 말이 나오면 무조건 계약명의신탁이야. 뭐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저거하고 구별하기 힘들면 이 돈 대줬단 말이 나오면 무조건 계약명의신탁으로. 됐어요? 네. 근데 삼자가는 을이 사고 등기만 맡아달라는 거고 여기는 아예 병 명의로 사놓으란 거야. 돈만 제공했어요. 그죠? 그럼 명의를 이 사람이 맡겼으니까 명의 뭐라 그래? 신탁자. 이 사람이 맡았으니까 서탁자. 둘이 합의하니까 약정. 그럼 약정은 무효, 유효? 약정은 셋 다 무효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무효? 등기가 문제잖아요. 등기는 유효, 무효? 무조건 유효가 아니라 둘 간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원소유자인 매도인이 알았을 때, 몰랐을 때? 몰랐을 때를 선이란 말을 쓰죠? 이런 경우는 등기가 유효합니다. 그 말은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유효야. 몰랐을 때. 근데 보통 계약명의신탁 아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 모르는 경우. 왜? 안 가르쳐주면 몰라.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도 대부분 문제에서 몰랐다고 전제를 깔고 문제를 내요. 알지 못했다고. 가로 열고 몰랐어. 그렇게.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알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죠? 가르쳐주면 알지. 그러면 이게 안다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악인 경우는 무효입니다. 등기 자체가 유효가 아니라 무효. 근데 이제 대부분 모르는 걸 전제로 보통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소유권 완전 취득했죠. 근데 이 사람이 제3자의 정에게 팔아먹었어. 그럼 제3자 정은 소유권 취득해요? 선악 불문이죠. 이건 공통이라 그랬어요. 선악 불문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제3자에게 처분하면 행령죄로 봐, 안 봐? 둘 다 안 봐? 선악이든 다? 왜 안 봐요? 선인 경우는 왜 안 봐요? 분석 들어갈게요. 그렇지. 자기 물건 팔아먹었으니까 행령죄가 아니지. 남의 물건을 팔아먹어야 행령이지. 그죠? 그럼 악인 경우는 왜 행령이 아니야? 똑같지, 저거. 무효니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계약 명의 신탁 했던 둘 다 아니에요. 행령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자, 밑줄 거 드릴게요. 좋아. 찍어봐. 그렇지. 자, 521페이지 양가리 2번 효력 나와 있습니까? 매도인 뭐일 때? 선이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제 매도인하고 매수인 법률 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럼 아까 뭐라 했어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선인 경우는 유효, 무효? 유효. 두 번째 후단 물권 변동이 등기 말한 거죠. 유효. 유효 동그라미 쳤어요? 예. 그리고 니은 신탁자하고 수탁자 법률 관계는 약정을 말하죠? 그러면 무효입니다. 마지막 무효 동그라미.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 그럼 DP 넘어서 디귿. 수탁자가 부동산을 팔아먹었죠? 행령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 행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까지 밑줄 그어야 돼. 됐어요? 그럼 매도인이 악일 때, 알았을 때 갑하고 병, 매도인과 매수인 법률 관계는 무효. 등기도 무효. 자, 두 번째 후단 물권 변동 무효. 매매 계약도 무효.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신탁자하고 수탁자 법률 관계는 무조건 무효라고 했죠. 그리고 이것도 행령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디귿 행령죄가 아니다가 나왔어. 두 번째. 이쪽 그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 이 내용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하여튼 내용은 훑어봤죠? 그래서 이제 문제 나오면 맞춰야 돼. 근데 자주 틀려. 왜 그래? 왜 그래요? 아니 어차피 시험은 그림으로 나와요? 글자로 나와요? 글자로. 그럼 봐보세요. 여기는 병은 갑하고 관계는 누구요? 매수인이죠. 을하고 관계는 수탁자잖아요. 같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요? 근데 이제 뭐 명의 신탁자, 수탁자 했다가 매도의 매수인이니까 정신 없었고 뭐든지 헷갈려고 잡지를 못해.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머릿속에서 지문을 읽는 순간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답이 척척 나오는데 그게 안 그려져 버리면 자꾸 틀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는 것 가지고 안 되고 문제를 풀어내려면 보다는 연습도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도 필요한 거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일단 이론을 알아야지 뭐 저게 해결되지.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자, 벌칙은 칠판 봐보세요. 벌칙 들어갈게요. 칠판을 먼저 보세요. 좀 이따 미줄 걸 테니까. 이 법의 근본 취지는 명의신탁을 하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는 소리? 근데 지금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했죠? 그러면 갑에게 과징금이 떨어집니다. 그럼 과징금은 얼마까지 되냐? 부동산 평가액, 이 부동산 평가액은 30% 범위 내에서 들어가요. 그러면 최대 30%, 범위 내까지 알아야 돼. 범위 내란 말은 최대가 30%란 소리죠? 기간하고 정도에 따라 달라져. 의무 위반 정도. 수탁자는 과징금이 없어. 소유자가 아니니까. 수탁자는 과징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30%. 그러면 만약에 저 평가액이 1억이다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최대 3천만 원까지는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과징금을 명의신탁자가 부과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앞으로 빨리 실명 등기해야 돼. 옮겨놔야 된다고. 됐어요? 근데 1년 동안 안 해봤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몇 년간 안 해봤어? 1년간 실명 등기 안 해봤다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무슨 강제금? 이행강제금 빨리 실명 등기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안 한 거예요? 과징금 30% 범위에서 부과받아서 빨리 실명 등기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했어요? 그래 어떻게 된 거 보려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10%가 부과돼요. 부동산 평가액 얼마? 10%. 그럼 이제 지금 계속 뺏기다 보니까 화가 났나?
그렇지. 처음에는 어떻게 된가 보려고 안 했는데 지금 이제 화가 나.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보자. 자, 5기가 발동해서 다시 1년 안 해봤어요. 다시 몇 년? 1차 이행 강제금 부과일부터 1년 가면 다시 또 20%또 뺏어가. 몇 퍼센트 뺏어가? 20%. 이거 이행 강제금. 다 뺏기죠? 그러면 이것만 있어요? 벌칙 있어 없어? 벌칙 아까 얼마를 써요? 5년하고 2억이잖아요. 5년 이하의 징역에 2억 원 이하의 벌금. 그러면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1억 원 이하의 벌금 들어가요. 신탁자든 수탁자든 하여튼 억 단위로 놀고 있죠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벌칙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신탁자는 5이, 수탁자는 3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밑줄 볼게요. 522페이지 벌칙 나와 있습니까?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 1번만 체크하세요. 신탁자. 2번은 신경 안 써도 돼. 뭐 양도 담보 이거 필요 없고 신탁자는 5이. 자, 양가 2번 3년하고 1억 원 누구? 명의 수탁자 3, 1. 나와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과징금 나와 있죠? 첫째 줄에 적으세요. 부동산 평가 금액의 얼마 범위네? 범위 4가지 알아야 돼. 30%를 그럼 틀려요. 무조건 30%가 아니에요. 의무 기간이랄지 정도에 따라서 30%, 20%, 10%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탁자만 밑줄보세요. 신탁자에게만 과징금 들어가는 거예요. 수탁자는 과징금 없고.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무슨 강제금이 나왔어요? 이행강제금 나왔잖아요. 그럼 첫째 줄 보면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자기 앞으로 빨리 실명 듣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양가 1번 과징금 부과부터 몇 년 경고가 있어요? 1년 경고하면 10. 양가 1번 1차 이행 강제금 부과부터 다시 1년 경고하면 20. 그렇게 들어간다. 나와 있죠? 장기 미등기점 필요 없고 일단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실명법 끝났어 안 끝났어? 간단하게 끝나버렸죠? 신기하죠? 예, 좋았어요. 이제 끝났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뭐가 있어요? 6절. 주택.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조금만 하고 싶게요. 그럼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에서도 이거 나오죠? 이것도 짐도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어요? 자, 주임법은 우리 과목에서도 꼭 한 문제가 나오고 상임법도 우리 과목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민법에서도 나오고. 그러면 두 과목 하면 한두 문제가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5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과목 합치면. 주임법, 상임법에서.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왜 실무에서 이걸 다루냐면 여러분 주택하고 상가 물건을 중개하려면 이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걸 모르면 중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 실무 파트에서 주임법, 상임법을 다루는 거예요. 민법에서도 하지만. 이해됐어요? 예, 어차피 뭐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내용은 같아요. 근데 범위가 약간씩 포인트가 다를 수 있으니까 또 2차만 하신 분들은 여기서 또 해야 되잖아요. 작년에 했던 거 다 잊어먹고 그랬으니까.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임법 조금만 하고 쉴게요.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줄여서 주임법. 이걸 주택임대차 보호법 준말이요.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적용. 왜 이쪽은 불이 안 들어와? 좋았어요. 자, 적용은 무슨 건물에만 적용됩니까? 주거용 건축물에만 주임법이 적용돼요. 무슨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주거용이냐 아니냐는 공부를 기준으로 해요. 사실상 기준으로 해요. 이제 장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로 쓰면 주임법이 적용돼요. 사실상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건 뭘 것 같아요, 이거요? 예? 네, 건물이요, 건물. 그럼 이건 뭘 같아요, 이거? 그렇지. 아니, 반반이 아니라 이게 크잖아요. 여기는 주거로 쓰고 여기는 점포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주임법이 적용되느냐? 다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대신 이제 뭐가 주된 부분이 돼야 돼요? 주거가 주된 부분이 돼야 돼.
점포가 일부. 이해됐어요? 그러면 주임법이 적용받아. 근데 거꾸로 우리가 가게 하면서 방 하나 딸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쓰는 것은 적용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가 주된 부분이 돼야 되고 유일한 주거 있을 때 주임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애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어, 없어요? 조건만 갖추면 가능해요. 애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법인 있잖아요, 법인. 법인이 주택을 임차를 해서 그 직원들이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 갖추면 대항력이랄지 뭐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 효력이 인정되느냐 이 말이에요. 돼, 안 돼? 자, 법인은 방금 내가 이해한 일반 법인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주택을 임차를 해서 그 직원들이 들어가 살아도 보호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적용됩니까? 세 가지 법인만 적용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요. 한국 뭐다? 토지주택공사.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적용되느냐 봐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임차를 해. 그리고 이 법인이 선정하는 입주자가 들어가. 그리고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 받으면 해놓으면 대항력 생기고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도 적용받고 중소기업법인도 적용이 됩니다. 무슨 법인? 중소기업법. 이런 경우는 주임법이 적용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채권적 전세라고. 근데 일시사용 임대차는 주임법이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요? 머릿속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저거. 지금 들어왔죠? 예, 좋았어요. 자, 저거 그냥 들어오게 돼 있잖아, 지금. 또 나갈라래? 어디로 나갈라래? 하여튼, 그럼 빨리 막아. 자, 그러면 525페이지. 나가기 전에 빨리 밑줄 그어버려야 되겠네. 자, 적용 범위 나와 있어요? 밑줄 긋습니다. 양가리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지문. 밑줄 긋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사실상 주거용 건물 단어 있어요? 사실상 주거면 주임법이 적용된다. 이 뜻이에요. 앞쪽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뒷페이지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세 줄 밑줄 그으세요. 세 줄. 이거요. 동그라미 3번 세 줄. 임차주택 일부가 점포, 사무실, 창고, 공장,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적용된다. 나와 있죠? 근데 이때 전체적으로 보아 주거용 부분이 뭐가 되고? 주가 되고, 비주거는 부수적인 경우 적용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거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첫째 점, 애국인도 주임법 적용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밑에 이제 요건이 있어요. 요건 갖추면 적용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은 아까 원칙은 된다 그래서 안 되나요? 동그라미 2번이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 그래서 법인이 임차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안 된다? 따라서 법인 주택을 임차하면서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 확정일자 구비해도 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원칙, 일반 법인은 안 된다는 거고, 3번하고 4번이 적용되는 법이냐. 동그라미 3번, 4번이 적용되는 법이라고.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은 기억, 니은, 밑줄 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동그라미 4번 첫째 줄 중간에 보면 중소기업법인. 이 세 가지만 적용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양가르 3번 제목 밑줄 보세요. 제목만 밑줄 보시면 돼요.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있습니까? 적용되고, 오른쪽 제목만 밑줄 보세요. 일시사용 임대차.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명백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교재는 많이 적혀 있는데 칠판에 간략하게 정리한 게 이게 전부더라. 별거 없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흘렀어, 안 흘렀어?
그럼 이걸 기념해서 어떻게 해야 돼? 휴식 갔습니다. 휴식.